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제와 국내외 시사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슈카님과 함께 하는데요. 수백만 구독자가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고 계시죠. 이번에 신간 지식은 지금 총서라는 제목으로 돈, 시간, 세상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3권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인생책과 더불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슈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불러서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하루가 지났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슈카월드 유튜브도 보시지만 KBS TV 네. 이슈픽 쌤과 함께에서도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째 출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루 일주일에 이렇게 막 방송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노동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이 지상파 방송은 일주일에 하나밖에 지금 고정이 없어서요. 하지만 일하는 거는 주 7일 일하고 있습니다. 그 슈카월드 녹화도 하시고 방송 이것도 하시고 네. 하면은 주 7일 뭐 한 70시간쯤 하시나요? 자영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휴가 없고 네. 일요일 날에도 일하고 지금 제가 회사 다니다가 개인 유튜브를 완전 자영업으로 시작한 게 한 8년 정도 되는 거예요. 7년, 8년 됐는데 주 7일 하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다가 전업으로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 전업 작가라고 밖에는 말하고 다니는데 글 주 7일 안 씁니다. 글 쓰는 시간 그렇게 70시간씩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어쩔 수 없는 게 매일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걸 쉴 수가 없어서 유튜브 알고리즘님이 하도 채찍질을 찰싹찰싹 해주셔갖고 계속 하는 겁니다. 자전거라 그러죠? 흔히 멈추면 쓰러지는. 네. 그래서 좀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예. 정말 이렇게 나중에 좀 체력 비결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체력이 안 좋아서 비결이랄 거 없는 것 같고 이 건강은 좀 확실히 챙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점점 힘들어요. 네, 2부에서도 슈카님의 인생책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3권 꼽아주신 책 가운데 김용의 사조 영웅전과 권정생 선생님의 몽실언니 어제 만나봤고요. 오늘은 최장수 교양 만화입니다. 이원복의 먼 나라 이웃 나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볼 텐데요. 슈카월드 영상에서도 먼 나라 이웃 나라 많이 말씀해 네. 주시고 이 지식은 지금 총서에서도 먼 나라 이웃 나라 굉장히 강조해 주시고 이게 사실상 이 지식은 지금 총서를 내게 된 계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사조 영웅전과 더불어서 이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반복해서 읽었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한 100번은 반복해서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전에 많이 계셨죠. 저도 네. 100번까지는 아니라도 한 50번씩은 읽은 것 같아요. 수십 번 반복해서 읽는 네.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은 사실은 다 아셔갖고 굳이 소개시켜드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럽이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제 나이 또래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많이 읽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프랑스 그러면 요리의 나라지. 흔히 그렇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스위스 그러면 그리고 유럽을 지키는 스위스 용병이 생각나고 그림도 떠오르는 것 같네요. 그림도 막 떠오르고 이 나라별로 뭐가 막 떠오르는 이 세계관을 만들어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엔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이렇게 친구 집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보시거나 그러셨나요? 그게 너무 오래돼서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도 워낙 유명한 책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주기적으로 책을 사주셨거든요. 그때는 청계천에 가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계천에 그 옛날 보세책이 아니라 중고책들 많이 있는 중고 서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가서
중고 서점을 중고 책을 며칠 질로 사오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어떤 패턴이었기 때문에 아, 중고책으로 이렇게 좀 맞습니다. 하셨군요. 아, 새 책은 비싸서 거기 뭐 이렇게 세운상가, 낙원상가 있고 중고책 거리도 있고 맞습니다. 그 애완 이제 반려동물 반려동물. 네. 반려동물 뭐 앵무새 뭐 거북이 네. 뭐 이런 거 키우는 그런 거리도 있고 그랬죠. 아, 이렇게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책을 막 사오고 맞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노끈으로 그 무거운 거 들고 오느라고 낑낑거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제 기억에는 서점에서 6권밖에 안 돼 샀던 것 같고 네.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도 메가히트 책이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뭐 권당 뭐 150만 부 팔렸다고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인터넷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더 팔렸을 것 같아요. 예. 그 슈카님도 처음 그 6권을 읽으신 세대인 거죠. 이게 찾아보니까 1987년에 6권으로 네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나온 거는 2000년부터더라고요. 저도 딱 6권을 반복해서 읽었고 네. 뒤에는 나중에 이런 게 나왔구나 해서 뭐 뒤에 뭐 일본 편, 뭐 미국 편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네. 나중에 좀 찾아서 몇 권 읽어본 정도. 근데 6권을 정말 많이 읽었죠. 먼 나라 이웃 나라지만 사실은 서유럽. 네, 먼 유럽, 가까운 유럽이었죠. 권당 150만 부가 팔렸는지 그 이상 팔렸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네.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 지금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단 너무 책이 재밌고요. 그림도 너무 우리한테 친숙하고 네. 그리고 먼 나라 옛날을 지금 와서 막상 보면 글이 정말 많은 그림도 되게 작고 네.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은 책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풍성했고요. 이제 이원복 교수님이 유럽에서 워낙 오래 사셔갖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실제 오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독일 유학파이시고요. 너무 생생하게 그게 와 닿는 거예요. 네. 근데 서유럽은 당시에 동경의 대상이었고 선진국의 대상이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그 간지러운 부분을 정말 풍성한 양과 네. 그리고 많은 인사이트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소개해 주신 게 메가히트작이 되었던 기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때 사실 외국을 잘 몰랐어요. 맞습니다. 외국 여행도 못 갔고 그때 네. 해외여행 허가제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허가제였죠. 네. 90년대 들어서 풀렸던 것 같습니다. 뭐 외국 가려면 뭐 교육도 받았다고 네. 그렇게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가끔 누가 갔다 오면은 엄청 막 썰 풀고 뭐 이렇게 부자셨죠. 부자셨죠. 부자셨고 네. 해외를 갔다는 것 자체가 그 해외에서 사온 무슨 연필 같은 거 막 이렇게 네. 들고 가서 자랑하고 갑자기 저희 무슨 몽실언니 세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LCC가 등장하면서 네. 우리가 흔히 저가항공사라고 저가항공이라고 부르죠. 하는 네, 저비용항공사라고 요즘 부르는데 네. 저비용항공사들이 등장하면서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 전에는 해외가 가는데 너무 비싸고 네. 해외 전화도 옛날엔 001 아니었습니까? 와 정말 옛날입니다. 조금 네. 걸면 갑자기 뚜둑 하면서 돈 떨어진 소리 들리고 용건만 간단히 네. 해야 됐던 그런 시기여서 잘 몰랐는데 그 안목을 넓혀준 대표적인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그 옛날 얘기를 해보면은 해외여행 그 허가제가 사라진 뒤에도 그 군대 안 간 남성은 되게 가기 어려웠어요. 지금도 가기 어렵습니다. 아 지금도 어렵나요? 예. 아 그러니까 군대 갈 때쯤 되면은 네. 이제 해외여행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신검 보고 한 다음에는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때는 지금 아마 젊은 분들을 잘 모르실 건데 저는 직장 생활 초기에도 그 해외 출장을 가면 로밍이 안 되는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되게 좋았어요. 아. 전화 안 받아도 돼가지고. 예. 사장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연락은 안 되고 잘하고 있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모를 이 네. 월급쟁이의 기쁨. 네. 맞습니다. 사장님 전화 절대 못 받는 그런 구역 좋습니다. 지식은 지금 총서에 먼 나라 이웃 나라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 아까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사실 제 책보다는 제 인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 책입니다. 네. 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쓰신 이제 이원복 작가님이 나중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하고
우리나라 한국인 한국의 경제, 뭐 네.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뭐 이런 경제 만화 도서를 되게 많이 쓰셨어요. 교육 만화, 학습 만화 시리즈를 많이 쓰셨죠. 맞습니다. 네. 원나라 연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시리즈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경제에 대한 환상이 생겨서 아, 경제는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경제학과에 가면은 이렇게 그 뉴욕에 있는 고층 빌딩에서 쫙 창밖에 내려다보면서 새벽에 아침에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글로벌 경제를 논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런 환상이 생겨서 제가 나중에 수능 보고 이제 경제학과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 공저로 쓰신 그 교수님한테도 수업을 들으신 거죠? 제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선생님이셨어요. 수업도 너무 어렵고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들은 학생은 아니었던 걸로 예,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수학이 그렇게 많은가요, 경제학에? 또 제가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이제 속았던 거죠. 그 책 내용에 경제는 그런 과목이 아니었는데 책을 그렇게 멋지게 써주셔갖고 실제 경제학과는 오시면 수학과입니다. 수학으로 경제를 다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경제학 그 첫 수업을 딱 듣는데 경제학 원론이죠. 첫 말씀이 선생님이 야 너희 모두 뭐 미분 적분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문과였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미분 적분을 배우긴 했는데 그 이과가 배우는 그 부분까지는 안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막 그 뒷부분까지도 막 해가면서 앞에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 저희 안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희는 고등학교 다시 배우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는데 수학과 학생들이 학점 안 나올 때 경제학과 수업을 이렇게 약간 들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쉽게 학점 가져간다고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반칙입니다, 반칙. 저희 학과에도 수학과 친구들이 있었나요, 그렇게 실제로? 많이 수업 들어왔어요.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경제학과 문제 보면은 그냥 되게 쉽게 푼다고. 반칙이죠. 반칙인데 심지어 전과를 해온 친구도 있었고. 그래요? 예, 수학과 졸업하고 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완전 경쟁을 그렇게 실습을 하나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 자유시장 경제 꼭 좋은 건 아니구나. 규제가 필요하다. 막는 게 필요하다. 아니 네. 수학과 뭐 통계학 전공한 막 이런 분들이 오면 반칙이죠. 예. 지식은 지금 총서도 약간 그런 속임수의 의도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지식은 지금 총서는 저희가 첫 낸 책이고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럽이나 세계의 역사에 대한 세계관을 만든 책이 이 먼 나라 이웃 나라였잖아요. 네. 그럼 저희도 금융이나 아니면 경제 아니면 주식 이런 거에 대한 공통적인 가치관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 경제를 잘 배우지 않기 때문에 또 주식이나 부동산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척하면 척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네. 뭐 이탈리아면 로마, 뭐 영국 하면은 뭐 대영제국 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이 금융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른 돼서 배우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같이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좀 난립해 있다. 네. 물론 유럽에 대해서도 다양한 세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이하는 게 있는데 이건 같이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요즘은 정말 필수 교양이 된 것 같은데 금융 지식이나 네. 경제 지식이 막상 그렇게 기초 상식에 해당하는 걸 가르쳐 주는 데는 없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네. 투자 요령, 뭐 네. 차트 읽는 법, 뭐 이런 거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참 그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령, 묘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재테크라 그러죠. 네, 테크닉. 원래 재테크란 단어도 영어로 하면은 매니지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인데 네, 우리는 자산 관리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테크닉으로 배웁니다. 재테크라는 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테크닉이 나쁜 건 아니고 묘수가 나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정석이라고는 뭐하고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네. 세계 가치관이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마치 해리포터 좋아하는 분들은
해리포터 세계관을 공유하잖아요. 책을 여러 번 읽었으니까. 그렇죠. 네. 반지의 제왕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세계관에 가서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식시장이 됐건 금융이 됐건 이 우리의 자산 관리가 됐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이 정렬이 되면서 그 다음에 묘수를 논할 수 있는데, 다 제각기 노니까 나중에 교육이라고 배우게 되면 그게 잘 정립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인 꿈이 이 먼 나라 윤 나라가 저한테 해줬던 세계관에 대한 그 어떤 유럽이나 세계에 대한 가치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공통적인 사실, 기본적인 생각들을 같이 하는 그런 책을 쓰는 게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꿈이자 바람이자 희망이자 뭐 그렇습니다. 아우, 멋집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슈카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지금 총서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목표를 네. 향해 이제 꾸준히 갈 건데, 지금 일단 나온 책 3권은요. 네네. 이게 시간, 돈, 세상 이렇게 테마가 나눠져 있고 네. 그 안에 에피소드가 3편 혹은 4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성이에요. 네. 이 구성 만드시면서 좀 어떤 고민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이었는데, 네. 지금 당장 이제 그런 역량도 안 되고, 또 그 정도 책을 쓰려면 정말 폐관 수련하듯이 아주 긴 시간을 이제 쓰고 그림 그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책부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먼저 냈는데, 그래서 이 슈카월드에 나왔던 에피소드들 중에서 조금 추려서 냈어요. 근데 네. 슈카월드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은 좀 친숙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주제들로 모으는 게 조금 더 익숙하겠다. 뭐 세상이나 돈이나 시간이나. 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뭐 역사, 뭐 주식 이런 걸로 모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아직 그 정도 깊이의 책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크게 넓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피소드들을 조금 넓게 좀 모아봤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이제 염두에 두고 지식은 지금 총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교양 만화, 학습 만화이고 가치관을 형성해 준다는 큰 공통점이 있고 좀 다른 점들도 이제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텍스트가 있다는 거인데, 네. 그 만화 다음에 들어가는 텍스트가 저는 그 텍스트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특히 이 콘스탄티노플 전쟁 같은 거, 그 무너지는 이제 동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뒤에 텍스트 같은 거는 약간 소설이더라고요. 1인칭 소설, 네네. 로마인의 관점에서 본 소설. 네. 그런 텍스트는 어떻게 구성을 하신 건가요? 저는 요 책을 쓸 때 제가 이제 제 후배, 저희가 이제 알상무라고 많이 네.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 가끔 이제 영상에 출연하시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 텍스트 부분을 이제 그 친구가 많이 써줬어요. 네. 기본적인 내용은 슈카월드에서 갖고 오긴 했지만,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제 소설적으로 다가가는 거 같고, 굉장히 그 독특한 그 작가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좀 많이 녹이고 싶어서 네. 그 부분을 약간 소설처럼 마치 1인칭처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지식은 지금 시리즈는 먼 나라의 윤 나라에 비하면은 양 자체가 아마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워낙 빽빽하게 글자가 맞습니다. 네, 많았습니다. 방대하고 네. 내용도 훨씬 인사이트 있고, 아직 거기에 그런 책을 쓰고 싶어서 처음에 만든 이제 책에 이제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먼 나라 윤 나라 같은 책을 써야겠지만 제 평생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랑 지식은 지금 총서 또 네. 이제 다른 점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궁리를 하다 보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에는 그 이원복 교수님의 그 자케라고 하나요? 본인 네.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빵모자 내리터. 쓰신 캐릭터. 네, 빵모자 예. 쓴 막 이렇게 독자를 향해서 훈계도 하고 막 네. 네, 얼마나 끔찍하고 뭐 무서운 생각이니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계속 그 캐릭터가 나오는데, 지식은 지금 총서도 결국엔 슈카님 이름을 걸고 나오는 시리즈니까 네. 슈카님 캐릭터가 이렇게 내레이터로 나오는 뭐 이런 생각 같은 건 혹시 해보셨나요? 저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이연복 작가님처럼 세련된 그림을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그릴 자신이 처음이니까 잘 없었고, 네. 그리고 그렇게
캐릭터가 나와서 얘기할 때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방식이 잘 들어맞았는데 저희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 양도 아직 안 되고 그렇게 캐릭터가 등장하면은 내용이 더 줄어들어서 내용을 더 넣을 공간도 없을 것 같다. 네. 특히 이 대상이 보통 사회 초년생하고 중고등학생 타겟으로 많이 했는데 이 친구들은 글이 많으면은 안 된다라는 조언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뒤에 텍스트로 된 페이지들을 껴놓은 것도 저희가 타협을 한 거거든요. 그림 읽을 때는 그림으로 크게 세 줄 요약해줄게. 여기서 재밌게 봐. 하지만 읽다 보면 뒤에 글도 한번 읽어봐. 이런 느낌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작가 캐릭터는 저도 너무나 넣고 싶었는데 요번 책 구성으로는 조금 어려웠어서 나중에 좀 긴 책을 쓰게 된다면은 한번 좀 넣어볼 생각을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슈카 일러스트, 슈카 캐릭터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저 닮으면 잘 안 팔릴 거기 때문에 좀 잘생기고 멋진 캐릭터로. 예. 여러 가지 고민이 정말 많이 들어간 그런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어떤 네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노래를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요. 김필이 부른 다시 사랑한다면. 이게 도원경 제 가수가 원곡으로 알고 있는데 네. 노래가 너무 좀 와닿고 잔잔하고 좋습니다.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경제시사방송인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양만화, 학습만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나왔을 시절에는 아까 저희 이제 말씀 나눴던 대로 외국을 저희가 잘 몰랐고 네. 또 뭐 이제 볼거리가 좀 없었잖아요. 스마트폰도 없고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도 없었을 때인데 그때 학습 만화, 교양 만화의 역할, 네. 지금의 역할 이게 좀 같을까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시 학습 만화는 세계를 보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하셨지만 영상이 없으니까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는 머릿속에 그려야 되잖아요. 네. 상상을 했어야 된단 말이죠. 뭐 프랑스의 뭐가 멋지대더라. 그럼 머릿속에 그 글만 보고 물론 사진 같은 건 있지만 막 거기를 상상해서 봤어야 됐기 때문에 당시 학습 만화는 아이들의 그 상상력, 그 머릿속에 그 이미지 이제 그런 것까지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요즘은 뭐 검색하면 나오니까 네. 좀 카메라로 찍고 거길 뭐 안녕하세요 무슨 여행 유튜버입니다 하면서 가서 찍은 영상들이 다 나오니까 이제 상상한다기보다는 정보를 주는 역할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학습 만화들이 그래서 정보 제공에 조금 더 강화된 그런 만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상상하게 만들고 저기에 대한 동경 물론 저처럼 경제학이 너무 멋있다라는 착각 이런 걸 줄지언정 그 꿈이잖아요. 그 보고 싶고 내가 이걸 하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을 계속 북돋아주는 역할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지식은 지금 총서 전에 애니메이션으로도 비슷한 그 시도를 한번 해보셨던 거잖아요. 네네. 그 이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진입 초기에 있는 그런 네. 뭐 이제 뭐 청소년이건 아동이건 혹은 이제 뭐 관심이 없었던 성인이건에게 좀 쉽게 어떤 네. 그런 관문이 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했었는데 애니메이션이랑 또 학습 만화는 좀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아, 그런가요? 가능한 만 하면 학습 만화가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애니메이션은 글이 없으니까 아. 이 반복해서 보기도 쉽지 않고 반복해서 본다 그래도 우리 이제 글을 읽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길게 간직하는 능력을 조금 배우는 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1번이 소설가였지만 2번이 만화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능을 본다면은 국어국문학과를 갈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중학교 때는 그 당시에 이제 다들 일본 만화를 보면서 컸던 시기니까 우리나라 만화가 좀 약했죠. 일본 만화 트레이싱이라 그러죠. 보고 네. 따라 그리는 거. 근데 그 당시에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했죠. 네. 제가 이제 따라 그리다 보니까 나는 그림 실력은 없구나. 이건 나의 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못 하긴 했는데 애니메이션도
그런 아이들의 그 희망, 그 상상력 그걸 자극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어렸을 때 그 슬램덩크 되게 유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고 농구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많았죠. 갑자기 예. 농구장에만 가면은 다들 막 3점슛을 던지고 이제 그런 게 만화나 애니메이션 또는 학습 만화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게 없으면 다들 그냥 핸드폰 보고 그 유튜브 영상 보고 있을 텐데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다 같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좀 비관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공통 경험이라는 게 끝나는 시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대안이 있거나 뭐 이런 시도가 뭐 안 좋다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약간 저 다음 시대를 상상을 못 하겠어요. 막 TV 드라마가 무슨 뭐 5% 시청률이 나왔는데 뭐 많이 봤다, 뭐 국민 드라마다 이런 거를 상상도 못 하던 때 자라가지고 이제 그냥 공통 가치관이라는 게 누가 복원을 하려고 그래도 복원이 안 되는 시대인가? 막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아무래도 조금 옛세대다 보니까 아주 늙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무엇이 여론인가. 이제 우리는 여론을 모른다. 네. 모르겠더라고요. 저부터 모르겠어요. 뭐가 여론인지 모르겠고 뭐가 다수의 생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크다고 그게 다수의 생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유튜브에 뜬다고 그게 다수의 생각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KBS, MBC, SBS를 보면 저기서 나오니까 다 같은 뉴스를 보니까 저게 우리의 다수의 생각이구나. 또 거기서 여론조사를 얘기해주면 우리의 여론이 그거구나. 아니면 신문의 일면을 보면 이게 우리 모두의 관심사구나. 이걸 알았는데 이제는 각자 다 다른 걸 보니까 여론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걸 보고 있나?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나뉘어 있는 분리된 세계를 살고 있는 건가? 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더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대립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의견 합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대화, 토론, 양보와 합의 이런 거는 점점 어려운 것이 아닌가.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어떤 모임,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세상이 진리고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게 파편화가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하는 말이 다른 쪽에서 하는 말이, 제가 뭐 저희 아버님 세대 분들을 만날 때 하는 말이, 무슨 뉴스를 보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뭐 반박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맞습니다.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막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막 그런,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젊은 분을 만나도 그럴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어떤 공통 경험을 만들어 줄까요? 책이든 뭐 영화든 콘텐츠가?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냐 없냐조차 우리는 모르니까. 네. 그래서 영상의 시대에서는 사실 예전처럼 지배적인 그런 지상파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책은 그때그때 뉴스는 할 수 없지만 책이라는 거는 우리의 공통적인 가치관을 만들어주는데 지대한 역할을 아직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옛날 그 뭐 출판물이라는 게 고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힘을 가진 거는 아직은 책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은 그런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그게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영상 보는 사람보다 책 읽는 사람이 훨씬 적잖아요. 네. 그 슈카님 그 영상에서도 네. 왜 저희 이제 장강명의 인생책에도 박정민 배우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네.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와, 출판계는 진짜 영화계하고 되게 다르구나, 정말 소비자가 적구나,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책은 공통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게 얼핏 듣기에 네. 읽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공통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지? 점점 이제 생각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공통 경험이 이제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저 네, 국정교과서 세대인 맞습니다. 사람이랑 약간 요즘처럼 이제 교과서 많은 거랑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점점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게 걱정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게 새로운 시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새로운 뉴 노멀일 수 있고 우리가 걱정을 하지만 막상 또 정반합처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과도기일지 모르지만 워낙에 이 격렬하게 싸우고 격렬하게 나뉘는 모습이 최근에 많이 보이잖아요. 네. 이 체계 시대가 없어지면서 나오는 반작용,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아직까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통 경험이 없어진다는 게 당연한 역사의 흐름이지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분할될 수 있고 더 싸울 수 있고 잘못하면은 요즘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정말 세계대전처럼 엄청난 희생을 겪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 뭐 우려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책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책 시장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너무나 어렵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유튜브 기반으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책 읽으세요. 아이들한테 읽으면 좋습니다라고 열심히 설득해서 책이 뭐 간신히 몇 권 정도 팔려갖고 다행이지만은 새로운 책이 나온다 그랬을 때 관심도를 올리거나 어떤 마케팅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마케팅 비용을 쏟을 그 정도의 매출이 안 나와요. 네. 그 마케팅을 쏟으면 잘 팔릴 것 같은데 뭐 많이 팔려봐야 그 매출이 안 나오니까 드라마에 PPL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PPL을 해서 그 책이 그만큼 안 팔릴 거예요. 맞습니다. PPL 비용만큼. 전체 매출보다 PPL이 클 수도 네. 있어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이제 요거는 약간 슈카님의 어떤 가치관, 철학 뭐 이런 거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새로운 뉴노멀이 네. 공통 경험은 없다. 그냥 다 이렇게 뭐 좋게 말해서 다 품종 소량 판매하는 시대고 네. 핵심 팬덤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반복 구매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마치 경작하듯이 네. 나의 핵심 소비층을 한 밭대기 한 땅떼기 이렇게 얻은 다음에 계속 경작해서 거기서 굿즈 팔고 뭐 이러면서 가는 네. 게 새로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살 길이다. 네. 뭐 이런 요령들, 뭐 네. 이런 방식도 좀 이제 설파하고 다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뭐 공통 경험이 없어지는 게 왜 내 책임이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안타깝긴 하지만 내가 왜 나서야 될까? 뭐 이런 그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뭐 딱히 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시대에 그런데 많이 좀 뭔가 좀 생각이 어떠신가요? 뭐 연애나 뭐 노래나 뭐 국민 연예인이 이제 없어지고 네. 국민 노래가 많이 줄어들고 유행어 없어지고 유행어도 뭐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또 다른 문화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제 겪는 갈등을 해결하는 뭐 정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곳곳에서도 어떤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네. 어디 아파트를 세우는데 문화재가 나왔어. 네. 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하철을 뚫는데 뭐 어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어떤 어려움이죠. 사회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뭐 그러다 보면 정치로 또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저 같은 유튜버야 그냥 팬덤 대상으로 네. 그래, 우리 장사 잘할게 팬덤 대상으로 팬덤이 원하는 영상 만들어주고 그걸로 계속적인 조회수를 얻어가면서 뭐 인기를 유지하면 되는데 정치라는 거는 국민 모두가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공통의 답을 도출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다 분산이 돼 있으면 각자의 얘기만 할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물론 훌륭한 리더가 그걸 잘 통합해서 저쪽 의견도 같이 통합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너무 좋고 그게 쭉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야 우리께 무조건 정답이야 해서 이제 어떤 배척하는 이제 그런 데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격렬해지지 않을까. 글로벌에서는 이미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아메리카 퍼스트야.
야, 이거 서방구는 우리 방구야.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네. 우리 이익을 무조건 먼저 할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공통 규범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다 사라지고 유럽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규범에 의한 세계는 지나갔다. 네. 근데 그러면은 힘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 전쟁 늘어나고 다툼 많아지고 결국 누군가는 뭐 피를 보거나 다치거나 죽어야 되는 세계가 되니까 옛날에 2차 세계대전처럼 이제 그런 게 크게 오면은 물론 또 다시 바뀌겠지만 그렇기 전에 그렇게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뭐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학습 만화, 교양 만화 이야기하다가 네네.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지 좋습니다. 모르겠는데. 네. 학습 만화, 교양 만화 이야기 조금만 더 네네. 해볼게요. 예. 이게 진짜 이것도 학습 만화, 교양 만화도 두 영역 사이에 걸쳐 있는 존재잖아요. 학습도 해야 되고 재미도 잡아야 되고. 네네. 네. 지식과 재미 뭐 이 비율이 중요한데 좀 어느 정도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뭐 사실 지식의 비율이 좀 높아도 사람들이 많이 봐주셨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식이 좀 높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 재미만으로는 또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봐주셔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학습 만화도 점점 더 재미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식의 중요성이 점점 내려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습 만화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화를 통해서 사고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긴 글을 읽는 능력 그리고 아니면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것만 배워가도 충분하다. 이미 예전처럼 거기서 뭐 1972년에는 뭐가 있었고 구석기 시대는 뭐 BC 몇 년도부터 몇 년도 뭐 이거를 이제 외우는 거는 뭐 이미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그쵸. 사건 이름을 외우는 것도 당연히 네. 의미가 없어졌고 AI 시대에는 더 그게 늘어났기 때문에 재미를 주는 책이 나쁜 책이 아니다. 이제는 네. 오히려 책을 읽는 것만으로 성공을 했다. 네. 거기서 나오는 논리 전개라든지 이런 걸 익히는 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그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책을 읽냐? 안 읽는 것보단 낫다. 그런 책이라도 읽어라가 대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꼭 학습 만화뿐 아니라 저희가 교육 제도에서 그냥 제도권 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네네. 저부터 수능 시험을 쳤는데 그 전까지 이 커리큘럼이라는 게 진짜 암기 교육이었어요. 그렇죠. 예. 전부 다 외우는 거였고 학력고사 시험이 학력고사, 예. 예, 뭐 사고력이 있는 분들은 학력고사도 잘 풀었겠지만 상당히 암기에 방점이 있었는데 저 때부터 이제 바뀌고 이후에 그걸 딸딸 외우는 공부를 되게 무식하고 좀 구시대적인 거라고 하게 된 이유가 인터넷 때문 아닌가 싶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네네. 그걸 뭐하러 외우냐. 그리고 이제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AI 시대에 진짜 생각하는 능력. 네. 좀 긴 맥락을 좀 따라가는. 근데 전 AI 시대에 생각하는 능력의 격차가 더 커질 거로 보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SNS가 등장한 다음에 네. 문해력의 격차가 커졌잖아요. 네. 읽는 사람이 있고 안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는 다 읽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AI 시대에는 또 기존에 뭘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고 창작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걸 AI가 많이 대체해줘요. 그럼 그 능력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거다. 기존에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문해력과 이해력을 훈련을 해야 됐는데 그렇죠. 뭐 이제 회사에서 만들기 싫어하면서도 만들고 네. 레포트 쓰기 싫어하면서도 레포트를 쓰고 네. 그러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훈련하고 무언가를 해보는 건데 이젠 AI 날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존에 만들 수 있었던 내 창의력, 창작력은 오히려 더 당연히 안 쓰니까 도태될 거고 반면에 누군가는 계속 사용을 할 텐데 그럼 그 격차는 지금 시대에는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힘, 창의력 이쪽도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 다리 근육 사라지는 거 보면은 마찬가지죠. 예. 신기하더라고요. 예. 정말 다리가 얇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공통 경험을 정말 얘기하다가 AI 이야기까지 또 깊이 왔습니다. 예.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경제시사 방송인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게스트들께 그 인생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 좀 여쭤보고 있어요. 네네.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혹시 뭐 인상 남았던 문장 있으실까요?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6편의 마지막에 보면은 네. 그 이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될 수 있었냐? 거기에는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열려있는 자세가 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었다. 라고 하면서 6편 마지막이 끝나요. 네. 근데 이게 딱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뭐 지금 영토는 다른 데에 비해서 작을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기술과 네. 이런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그 열려있는 자세가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그래야 기회를 모두 잡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새로운 게 정답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뭐 개인에도 그렇고 나라에 그게 있다면은 정말 지금은 반도체로 앞서가고 있는데 반도체 말고 딴 걸로 우리가 앞서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모르지만 그 새로운 거를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먼 나라 육건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열려 있는 자세와 그 자유로운 사고방식 포용하는 마음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라는 문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도상국 어린이로서 읽었던 문장이랑 이제 선진국 성인으로 읽는 느낌이 또 다릅니다. 저희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4만 달러, 5만 달러, 네. 6만 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네. 멈출 수 없죠. 그때 자유로운 사고방식이랑 열린 태도를 막았던 존재하고 뭐 지금 또 그 방해물이 되는 거하고 또 다른 것 같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저희 또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게스트께 드리는 공통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슈카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좀 이제 뭐 매일 지키는 어떤 의식, 리추얼 같은 거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나와서 뭐 사실상 자영업 우리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한 20분이 좀 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이 워낙에 다양하게 오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불규칙하고 다만 꼭 지키는 그 기간이 있는데 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전체, 일요일 저녁까지는 이제 일요일 저녁에 제가 슈카월드 라이브를 하거든요. 네. 밤 8시 반 정도에 하는데 그거 준비하는데 20시간에서 거의 30시간 가까이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금요일 날 딱 그 KBS 생과 함께 녹화 딱 끝나고 자리에 오면은 밤 한 6, 7시 되거든요. 그때부터 일요일 저녁 8시까지는 방해받지 않고 폐관 수련을 합니다. 어지간한 스케줄은 다 안 잡고 네. 심지어 해외 일정이 있어도 월화수목 내에 갔다 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 갔다 왔는데 거의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가는데 15시간, 머문 시간 한 10시간밖에 안 되고 다시 12시간 타고 오는. 가능한가요? 근데 그 금토일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매일매일 올라가는 슈카월드 영상의 퀄리티가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20시간, 30시간 금토일을 내기 위한 모든 일정들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 외부에서 어떤 행사 요청이 오거나 아니면 뭐 지인과 약속을 할 때도 금토일은 비우고 이렇게 금토일은 거의 90% 비우는데 네. 못 배우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경조사거든요. 경조사는 뭐 어쩔 수 없죠. 결혼을 평일날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네. 결혼식이 좀 예외고 이제 또 조사 같은 경우에도 있으면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거 외에 잡아야 되는 거는 금토일은 싹 비우고 그때는 마치 작가님들 들어가서 이제 막 사설 쓰는 분들 막 사설 쓰는 그런 시간처럼 의식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저 진짜 이렇게 좀 제가 좀 배워야 되는 건데요. 네. 그 20시간 동안 혹시 뭐 웹서핑을 하거나 뭐 쇼츠 보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나요? 완전히 몰입하시나요? 아니요,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네.
전 약간 그 할 때 스스로에게 약간 최면 그 많이 하지 않죠. 최면 같은 거 걸거든요. 아유, 야,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좋지 한 편만 보고 한 편 보고 그리고 옆에 뭐 커피나 뭐 스포츠 음료 뭐 하나 마시고 자 이제 너는 준비됐지? 자, 바꿔 준비됐으니까 지금 하자. 그 고개 돌려서 또 이거 뭐 하나 하고 어유 이 정도 했으니까 유튜브 한 편 보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아, 그게 되세요? 저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하고 보다가 막 2시간이 흘러 있고 나 뭐 한 거지 막 이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일요일 저녁 8시 반이라는 시간 제한이 딱 있지 않습니까? 마감이 있으니까 이 마감의 압박이 조금 보다가 시간을 딱 보면 야, 안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게 마감이 없으면 아마 엄청 늘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이 마감 매주 정한 셈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수련이라고 해도 좋고 뭐 통조림이라고 해도 좋고 예. 그런 시간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식은 지금 총서 이제 금융이나 경제 쪽으로 뭐 딱히 막 이렇게 일정을 막 잡아놓은 건 아니지만 네. 꾸준히 이제 학습 만화, 교양 만화를 내실 계획이고 네. 그 외에 또 혹시 뭐 슈카님 개인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슈카 월드의 프로젝트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는 뭐 저는 개인인데 저희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뭐 20분 이상이 같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회사가 하는 일은 또 뭐 따로 있고요. 저희 뭐 유튜브 채널 말고도 어떤 뭐 다른 일들, 뭐 광고 마케팅 대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출판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커머스라든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저 이제 이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게 그냥 개인 유튜브 만들어서 그냥 뭐 돈을 얼마를 벌자 이것보다는 기업을 하고 싶다. 나도 네.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 기업가가 되고 싶다. 또 스타트업들 그 실리콘밸리에서 막 일하고 막 밤새 머리 싸매고 하는 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회사 이름도 슈카 친구들로 지었던 게 그 친구들 같은 직원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가 스타트업을 한번 해보자. 우리는 지금 유튜브로 벌어든 돈도 있고 지금 나이도 젊으니까 시간도 있어. 지금 못할 게 없어. 뭐든지 해보자. 그래서 정말 뭐든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하나 잘 되면 우리도 스타트업으로 기업으로 가자. 뭐 그런 일이 많았죠. 예전에는 뭐 조금 잘 되진 않았지만 빵도 팔아봤고요. 네. 애니메이션도 만들어봤고요. 지금 저 책도 내고 있고요. 교육도 관심이 있고요. 뭐 디지털 마케팅도 관심이 있고 저 개인은 유튜버로서 그 금토일 열심히 하는 그런 폐간 수련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희 친구들은 또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슈카월드도 슈카님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마무리 이제 해야 될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추천곡 좀 골라주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작은 서점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게 된 거 또 장경영 작가님하고 얘기를 나누게 된 것도 우리의 인연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라는 노래 추천드립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간 지식은 지금 총서 저자인 슈카님과 함께했습니다. 슈카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슈카님의 추천곡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